안녕하세요. 일관단에서 직관영어 상배성입니다. 오늘은 회오리 수능편 135번째 강의를 보충해서 다시 찍는 강의입니다. 제가 이걸 보충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수제모라는 블로거분의 그 블로그를 가끔 들어가 보는데 마침 오늘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써놓으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좀 이거를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서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렇다고 어색하게 느낀 게 전혀 어불성설인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앞에서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도식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크기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시간의 압축과 이제 크기가 연관되어 있다, 상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작은 것과 크기가 큰 경우로 두 가지로다가 이제 그런 크게 나눠져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다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작은 동물들, 사이즈가 작은 동물들의 반사가 나옵니다. 반사가 뭐 해야 돼요? 빨라야 돼요. 반사가 빠르다. 그 다음에 그 반사가 빠른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뒤에서 추가적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간소화돼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most important 뒤에서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크기가 아니라 갑자기 뭘로 바뀌냐면 짧은 생애라는 말 나옵니다. 짧은 수명. 그러니까 이거는 크기에 대한 얘기였고, 정확히 쓰면 세 번째는 짧은 수명이 나와요. 짧은 수명이 존재하고 이쪽은 이제 긴 수명이 존재하겠죠? 짧은 수명에서는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 이루어질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경험으로부터 학습이 안 되니까는 프로그램된 행위, 이게 강조가 된다, 이게 중요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 긴 수명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경험과 학습, 이런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긴 수명, 이제 large animals는 그 비교로다가 비교돼서 더 느린 반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and can afford to vary their mating and food searching behaviors in an effort to better optimize their behaviors and may have a considerable opportunity to learn.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결정이 간소화되는데 얘네들은 더 나은 그 행동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식 탐색의 행동이라든지 짝짓기 행동에 있어서 짝짓기 행동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결정이 간소화되는 것이고 이건 다양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이거를 크기에서 이 세 가지로다가 얘기를 했는데,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하면 크기하고 수명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나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할 때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반사와 결정이고, 짧은 수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프로그램 됐냐 아니면 학습이냐를 결정하는 것으로다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건 역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는데, 2번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significance라는 말 자체는 무조건 인과를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인과를 포함하는, 이게 significance라는 것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과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상관관계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게 significance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근데 이 significance라는 것이 그렇게 좀 약간 폭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오답 12를 피해갈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애니멀 사이즈라는 걸 핵심으로 놨고 이 애니멀 사이즈가 이쪽에 라이프 스팬과 서바이벌 스킬즈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위상을 보시면 라이프 스팬하고 서바이벌 스킬즈가 같은 위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같은 위상으로. 그러니까 엔드로 묶였다는 것이 얘하고 얘가 위상이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할 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글쓴이가 지금 라이프 스팬, 수명과 생존 기술을 같은 위상으로 보고 있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존 기술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생존 기술에 해당될 수 있는 건 지금 요 얘기에 대한 것이고, 그죠? 오히려 크기라든지 짧은 수명이 비슷한 계층에 있는 비슷한 위계를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게 제가 어색하게 느꼈던 건 그거예요. 얘하고 얘가 분명히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어떻게 얘하고 얘가 묶이지? 사이즈가 얘한테는 상관이고 얘한테는 인과야? 사이즈 분명히 이거 인과를 갖고 있는 이거 인과 맞습니다. 크기가 작아지면 이렇게 되는 게 인과로다가 설명이 되고 있어 본문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이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상한 게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significance라는 표현 자체가 무조건 인과를 나타내는 건 아닐지라도 지금 여기에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이 되는 정답 선지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대안이 되는 것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요 선지를 이게 한 70점 정도의 선지라고 하면 80점, 90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지들은 분명히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이제 여기 있던 2번을 이렇게 2번으로 바꿔놓은 거 있죠? 두 번째 거로 바꿔놓으면 달라지는 거 이거예요. Significance of animal size and lifespans in survival skills. 그러면 이건 애니멀 사이즈하고 라이프 스팬즈가 어떤 서바이벌 스킬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영향을 갖는다는 뉘앙스를 주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즈 영향 미치고요. 그리고 짧은 수명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원인 쪽에 해당되는 개념이 될 수 있고 서바이벌 스킬즈가 결과에 해당되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적어놓은 요 내용하고 매칭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매칭이 되고 애니멀 사이즈하고 라이프 스팬이 같은 위상이 되고 엔드로 묶여서 얘네 사이에는 인과라는 것은 없지만 상관관계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번으로만 이렇게 바꿔도 그러니까 엔드로 연결하는 것을 사이즈하고 라이프 스팬으로만 바꿔도 훨씬 더 괜찮은 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만들었던 선지가 그래도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쳐봤어요. contrasting이라는 걸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전 큰 의미 없어요. survival adaptations, 즉 여기 있는 거를 스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adaptations, 적응한 것들을 보는 거죠. 생존의 그런 적응들인데 shaped by animal size and lifespans라고 하면 shaped를 썼을 때 이게 성립이 되냐? shaped는 확실한 그 인과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얘에 의해서 얘가 형성이 되고 얘에 의해서 얘가 형성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survival adaptations라고 하는 것이 사이즈와 라이프 스팬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그림을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어서 2번 요 마지막 게 가장 좋은 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한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선지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 중에서 5개의 선 중에서는 분명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지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더 좋은 선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AI가 처음부터 이런 것들 만들어주면 좋은데 AI도 못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바꾸면 이게 올바를 수 있을까? 못 만들어요. 제가 이 라이프 스팬을 여기 사이즈랑 연결시킨 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독창적인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에 대한 평가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김희정 선생님이 이제 significance라는 말을 본인의 강의에서는 인과의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수재모님의 말처럼 인과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그냥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게 뭐 effect라든지
그죠? 임팩트처럼 직접적인 인과를 표현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김희정 선생님의 그 다시 찍은 재촬영한 내용에서도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약간 다른 문제에 적용했을 때 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래도 그 선지가 분명히 이상한 게 있었다는 거. 2번 선지에 분명히 그 문제 나왔던 2번 선지에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이상한 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재촬영을 하려는 노력이 있으셨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번에도 제가 그 어려웠던 지문에 저번에 이제 다른 경우였거든. 초창기 생각은 맞으셨다가 나중에 고쳐서 틀리신 게 있는데 그 초창기 생각이라는 거를 유일하게 하셨던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의 생각을 유일하게 하셨던 그 선생님이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조금만 더 갈고 닦으면 최고의 강사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135번째에 대한 보충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